안녕하세요. K스타 실용음악학원 원장 K에이블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미선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특히 입시생 여러분들은 실기 준비에 부담감이 더욱 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정시 시험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름 뒤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입시를 시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셨던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시는 값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에 댓글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시 공부 중에 궁금했다,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 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음악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학적이나 음악적인 질문들은 학원으로 오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입시 설명회 진행 순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실용음악과는 각 대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용음악과 안에 작곡과가 있는 대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작곡 입시 설명회인 만큼 작곡과가 있는 대학교만 한번 추려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 요강지를 하나하나 볼 건데 그 수많은 작곡가들을 다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주요 학교 11개의 학교만 저희가 추려서 입시 요강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수시 모집 서울예대 합격하신 학생을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K에이블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인 시고님 모셔서 같이 좀 소개해보고 음악적인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실용음악과는 각 학교들마다 굉장히 많고 예전에 비해서 4년제 대학에 이제 지금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작년에 또 홍대가 생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작곡과가 들어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리해드린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은 실용음악과 안에 작곡과가 있는 학교들만 저희가 다 추려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많은 학교들을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에서 주요 상위권 11개의 학교만 이제 입시 요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11개 학교를 추려보았는데요.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백성예대, 서경대, 여주대, 국제예대, 호원대 이렇게 11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 딱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 실기 과목들이나 면접 관련된 것들을 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울예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다 소망하시는 학교이기도 하죠. 자, 서울예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정리해드린 모든 요강은 이번 정시 입시 요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번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가 좀 아직 좀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마 다음 달에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실기 일정이나 아니면
필기를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강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기 일정 아니면 뭐 시험 보는 방법들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히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먼저 서울예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기시험에 대해서만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 학교입니다. 대부분 1차에서는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뽑힌 학생들에서 2차 시험을 치게 될 텐데 보통 1차 시험에서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작곡. 여기서 코드 작곡이라는 거는 다른 보통 그 동기 발전 있는 학교랑은 좀 달라요. 이제 면접할 때 자작곡을 연주하는 그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코드를 아마 제시를 해줄 거예요. 한 마디에서 뭐 두 마디, 길면 두 마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본인이 즉흥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냥 자작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즉흥 작곡 준비를 좀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지금 뭐 음악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도 나는 작곡과니까 곡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즉흥 작곡이나 뭐 리하모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드 작곡 경우에는 보면 아시겠지만 1차에서도 보고 2차에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자작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준비를 잘 해오는 편이에요.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코드 작곡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런 작곡적인, 즉흥 작곡적인 능력이 좋은지를 그런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즉흥 작곡이나 아니면은 뭐 즉흥 연주 아니면은 뭐 리하모니 아니면은 초견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이제 3배수를 뽑겠죠. 이번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시험에 이제 9명이 이제 뽑혀서 2차 시험을 봤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답 시험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을 말하는 거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실용음악 통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재즈와 성악을 말합니다. 재즈와 성악 전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화 성악. 근데 여기 보면 가로에서 화성학 전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에 서울예대를 시험을 수시에 봤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전통화성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조 파트가 그렇게 편하게 전조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화성학을 그냥 뭐 시험 닥쳐서 좀 준비를 해서 시험 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배점이 자작곡이나 코드 반주 이런 거보다 좀 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배점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수시에서도 실용음악 통론이 100점이었으면 전통화성악이 200점이고 자작곡이랑 코드 반주가 400점이었어요. 그러면 자작곡이나 코드 반주의 거의 반 정도의 점수를 차지하는 게 전통화성악입니다. 그래서 전통화성악 준비를 꼭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화성악이나 음악 통론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다 보니까 그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강들을 보면 몇 분 정도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마 전통화성학이 아마 50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전통화성학 부분 가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텐데 필기 시험을 볼 때는 내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뭐 과목에 대한 것들만 그냥 쭉 이론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체크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동아방송 예대입니다. 동아방송 예대가 항상 요강집을 보면 정말 길죠.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1차 시험, 2차 시험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자작곡 한 곡입니다. 사실 예전에 작년만 해도 1차 시험 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였어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딱 자기 자작곡 한 곡만 딱 낼 수 있는 반면에 동아방송예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면접을 볼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그냥 내가 그냥 곡에 있는 악보만 뭐 5곡을 내가 자작곡을 가져간다. 그러면 5곡에 대한 그 악보만 쭉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좀 개성에 맞게 본인의 곡의 특성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좀 재밌게 좀 잘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성스럽게 이 친구가 준비한 것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냥 악보만 첨부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곡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본인의 개성에 맞게 좀 재밌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 시험에서는 자작곡 한 곡이죠. 이번에 수시에서도 뭐 추가곡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자작곡 한 곡을 들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3배수 정도를 뽑게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동아방송대는 서울예대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을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2차 시험에 보는 학생들이 많긴 할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에 보는 과목들이 서울예대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자, 당연히 보는 거는 음악 통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즈와 성악 전반, 그리고 전통화 성악, 그리고 여기에 청음이 들어갑니다. 청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나 어디서 준비를 할 때 듣고 노트에 이제 받아 적고 하는 식으로 아마 청음을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동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음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거기는 스텝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누군가가 4마디 정도를 연주를 해주고 그걸 그대로 따라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청음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고음 선율, 높은 음자리표 선율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선율, 베이스 교수님들이 베이스 기타로 베이스 선율을 쳐주시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피아노로 쳐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청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쳐주시고 여러분이 따라치고 쳐주고 따라치고 하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학교 한번 알아볼게요. 한양대학교랑 홍익대입니다. 요즘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한 5년에서 한 7년 전만 해도 4년제 대학교에 실용음악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4년제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뭐 홍익대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한양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 4년제 대학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한양대학교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양대학교는 자유곡 한 곡이랑 2마디 모티브 작곡 후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이 4가지의 학교만 봐도 대부분 그냥 자작곡을 연주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동기 발전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 전공하는 친구들처럼 어떠한 모티브를 주고 그 모티브에 대한 동기 발전을 시켜서 작곡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작곡한 곡을 연주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요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경희대학교를 혹시 뭐 재수생들 중에 경희대학교로 시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연주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멜로디를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를 나는 서울예대랑 동아만 볼 거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자작곡이랑 초견이나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지만 좀 나는 다양한 학교로 시험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기 발전을 무시하시면 절대 다양한 학교로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마디 모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곡을 한 다음에 그걸 본인이 다 피아노로 연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곡 한 곡을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럼 옆에 있는 홍익대도 한번 볼게요.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요강이 안 나왔어요. 정시 요강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요강은 작년 정시 요강인데요.
보통 학교들이 대부분 요강이 뭐 그 한 해 한 해 많이 바뀌는 편은 아니라서 아마 저희들의 예상도 아마 이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험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시험하는 뭐 요강이나 과목들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시험 치는 방식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거는 작년 요강인데 한번 볼게요. 자, 1차에서는 당일 제시되는 마찬가지죠. 한양대랑 마찬가지로 두 마디를 모티브로 주고 멜로디 작곡 그리고 코드도 위에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죠? 몇 분 동안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한양대나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할 때 바로 즉흥으로 작곡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백성예대, 한양대, 홍익대, 단국대 이런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그 멜로디를 받아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작곡을 해보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래도 시험장 가면 떨리고 그리고 요즘도 날씨도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 있다 보면 시간 안에 다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홍익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에서는 마찬가지 당일에 제시되는 24마디의 화성 진행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피아노로 변주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로 변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같은 걸로 반주를 해서 본인이 가창 해서 즉석에서 이제 본인이 작곡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4가지의 학교들을 알아봤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뭘 되게 원하는지. 내가 준비해간 거 이외에 너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즉흥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아까 서울예대랑 동아방송도 마찬가지고 즉흥 작곡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양대랑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모티브를 주고 작곡을 진행을 하지만 그거를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연주를 해야 되고 홍익대는 어떻게 즉흥해서 멜로디를 작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즉흥 작곡을 많이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학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단국대랑 경희대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다? 대부분 모티브를 주고 작곡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단국대도 마찬가지예요. 1차 시험에서는 단선율의 멜로디만 주는 거죠. 멜로디만 주고 작곡을 하는 게 40%. 자, 피아노 소품 작곡 같은 경우는 조금 클래식 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피아노 곡 한 곡을 작곡을 하는 겁니다. 1차에서 그렇게 해서 거르게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까 뭐 예대랑 동아랑 마찬가지로 본인이 작곡한 준비해간 자작곡을 연주를 하는 것을 100%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지금 입시 요강이 되게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어요. 항상 이래요. 어떤 주어진 24마디 코드 진행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즉흥으로 반주를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바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보컬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멜로디를 내가 코드에 맞춰서 정확하게는 부를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즉흥 가창이라고 되어 있어 작사까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코드에 맞춰서 즉흥으로 가사까지 붙인다면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백성예대랑 서경대입니다. 자, 백성예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학교기도 하죠. 백성예대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강이 몇 년째 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동기발전이죠. 그래서 뭐 주어진 발전, 어떤 친구들은 저는 동기발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백성예대 안 보려고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 4년제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발전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동기발전은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히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요강들을 좀 살펴보면 동기발전을 시켜서 32마디입니다. 32마디인데 힘들어요. 지금 60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홍익대였나요? 거기는 90분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60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32마디 멜로디에 코드까지 붙이는 작업을 60분 안에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작곡이 없어요. 자작곡이 없고 자유곡.
자유곡으로 본인이 뭐 재즈곡이나 이런 것들을 피아노 연주하는 건데 대부분 백성예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곡을 준비를 하실 때 재즈곡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잘 맞는 곡을 선택을 하셔서 안보로 가서 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경대 한번 볼게요.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가 4년제 대학에서 지금 굉장히 몇 년 사이에 많이 큰 학교죠. 지금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 인서울에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 자유곡 한 곡입니다. 2차 시험은 자유곡이랑 자작곡 한 곡이에요. 그리고 반주는 보컬만, 만약에 자작곡이 연주곡이 아니고 저는 보컬곡이에요. 근데 보컬을 제가 안 부를 거예요. 하는 경우에는 보컬 반주자를 대동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곡 같은 경우에는 자작곡을 대부분 피아노로 연주하는 경우인데 자, 기타를 선택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릴게요. 기타를 해서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도 대부분 피아노를 또 시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타만 칠 줄 알고 피아노는 아예 못 쳐요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타로 해서 가져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곡 정도는 피아노로 반주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여주대, 국제예대, 호원대입니다. 자, 여주대 같은 경우에는 자작곡 한 곡과 인터뷰. 자, 요강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작곡 한 곡만 가져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뭐 면접만 잘 보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자작곡 한 곡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입니다. 자작곡은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열심히 만들어서 연습 많이 해서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인터뷰 이게 문제입니다. 인터뷰할 때 무슨 내용을 인터뷰한다는 게 안 나와 있죠? 자, 보통 인터뷰를 할 때 뭐 본인은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요? 뭐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인터뷰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즉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견, 즉흥 작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작곡 한 곡의 인터뷰니까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는 자작곡 한 곡만 잘 열심히 해서 준비해 가야지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아까 상위권 뭐 4년제 대학에서도 봤던 것처럼 초견이나 이런 피아노에 대한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해 가셔야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어요. 자, 국제예대 한번 볼게요. 국제예대도 굉장히 시험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자, 자작곡 한 곡이니까 심사위원이 추가로 다른 곡을 요청할 수 있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작곡 한 곡은 사실 준비를 해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뭘 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마 뭐 좀 오래 작곡을 준비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작곡 한 곡만 준비해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2곡에서 3곡. 대부분 이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은 뭐 5곡에서 7곡 정도를 준비를 해가요. 준비를 해가는데 대부분 이제 그 곡을 준비해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내가 내 메인 곡을 연주를 하고 나서 교수님들이 뭐 아니면 메인 곡이 연주곡이다. 그러면 혹시 뭐 보컬곡 없나요? 그랬을 때 저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보컬곡이나 만약 보컬곡이 좀 빠른 곡이다. 그럼 혹시 발라드 없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교수님들이 그런 추가곡을 되게 많이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곡 뭐 좋아하는 곡 있으면 하나 연주해봐요. 아니면 그 사람 곡을 이런 장르로 바꿔서 연주를 해봐요.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추가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뷰에 정말 내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호원대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내용이 자작곡 2곡, 근데 여기만 특이하게 모두 보컬곡입니다. 그죠? 사실은 보통 서울예대나 동아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자작곡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메인곡으로 연주곡을 많이 준비해가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보컬곡보다는 연주곡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연주곡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호원대 같은 경우에는 보컬곡으로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몇 곡입니까? 두 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장르로 두 곡을 준비해 간다? 안 됩니다. 밑에도 써있죠. 만약에 보컬곡 한 곡이 발라드라면 한 곡은 조금 더 빠른 뭐 재즈 템포인데 좀 더 빠른 곡으로 준비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조금 하나 좀 더 팁을 하나 드리면 보컬곡 같은 경우에 보컬곡은 너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어차피 반주 뭐 포비트 반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아니에요. 보컬곡에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간에 보컬 라인 말고도 본인의 솔로를 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피아노를 이만큼 칩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곡으로 메인 곡을 선택해 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 써져 있죠. 손으로 사보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서울예대도 마찬가지고 동아방송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다 컴퓨터로 사보를 다 해서 가져가실 때 뭐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손사보를 해서 가져가실 텐데 호원대는 손사보가 아니죠. 컴퓨터 사보로 가져가실 텐데 호원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사보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손사보가 저는 너무 악필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좀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데 좀 누구 도움을 받아서라도 손사보를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악보를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예쁘게 사보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뭐 저는 자작곡 두 곡 준비했는데 컴퓨터로 사보를 해가는 그런 실수 하시지 않도록 꼭 잘 준비해서 입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계속 입시 요강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입시 요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간단합니다.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입시곡 하나만 준비하면 되네? 그냥 뭐 면접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뭐 아까도 저랑 같이 금방 다 확인을 해보셨지만 대부분 자작곡 한 곡, 뭐 많으면 두 곡 또는 동기발전 그게 다예요. 아니면 뭐 재즈곡 한 곡 다 친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입시 요강만 보고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험장 가서 되게 당황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면접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기 과목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자, 입시 요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 교수님들이 시킬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예상해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용음악과 요즘에 입시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좀 더 잘 준비를 하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게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초견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저는 입시곡을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입시곡이겠죠. 일단 교수님들이 들어가면은 뭐 동기발전인 걸 제외하고 입시곡을 듣는 학교들은 메인곡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곡이 중요해야 그 다음에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시키는 것들을 시키시겠죠. 뭐 서브곡을 들어본다거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입시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곡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곡은 되게 열심히 잘 써요. 근데 어디서 많이 놓치냐면 연주에서 많이 놓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쓴 곡을 본인이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 칠 수 있는 곡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손이 굉장히 작아. 아니면 난 테크닉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해. 근데 테크닉적인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이런 입시곡을 내가 썼어. 그래서 가서 내가 그걸 제대로 소화를 못해. 그러면 곡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입시곡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 뭐 어렵게 곡을 잘 써서 정말 뭐 진짜 뭐 난이도가 있는 곡을 써서 잘 치면 너무 금상첨화겠지만 나는 아직 좀 입시 준비 기간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거기까지 못한다고 하시면 조금 내려놓으실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곡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잘 연주할 수 있는 거, 내가 완벽하게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곡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곡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간 좋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곡가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뭐 막연하게 좋은 곡을 쓴다? 그쵸. 그게 가장 좋은 자질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작곡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좋은 모티브를 끝까지, 내가 곡이 연주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발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기 발전도 사실은 학교에서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티브가 주어졌을 때 이 모티브를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티브나 그 동기를 가지고 잘 예쁘게 장난치면서 가지고 노는 이 곡 하나에서 내가 얼마나 잘 갖고 노느냐 하는 그 발전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자, 입시곡에서 대부분 입시곡이 1분 30초 정도 준비를 해 갑니다. 그쵸? 근데 대부분 그냥 가요나 그냥 발라드만 해도 4분이 넘죠. 3분이 다 넘고. 근데 입시곡을 쓰실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모티브도 너무 좋아. 발전도 너무 잘 시켰는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1분 30초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긴 곡은 아닙니다. 뭐 클래식 곡만 해도 막 20분, 어떤 곡은 막 1시간, 2시간짜리 곡도 있어요. 근데 1분 30초라면 굉장히 짧은 곡인데 그 짧은 곡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전을 시킬 때 이 곡의 구성을 짤 때 1분 30초라는 시간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곡이 1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것도 좋은 곡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입시곡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초견입니다. 초견. 재즈 피아노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초견 준비를 다 하실 텐데요. 초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이제 특정한 코드 라인을 정해주면 거기에 본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멜로디 메이킹. 그 다음 뭐 간단한 코드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좀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넣어서 보이싱을 예쁘게 잘 만들어 나가는 능력,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거의 다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초견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면서 초견 연습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초견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코드 반주만 어떻게든 잘 해나가서 치면 끝이지 않을까? 사실 거기에서 좀 더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 개성이 묻어나는 멜로디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초견 자체에서도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 만약에 뭐 4마디의 코드를 주셨는데 코드 초견을 주셨는데 그냥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견과 즉흥 작곡은 같이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견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안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리하모니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리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학교도 있고 뭐 안 시키는 학교도 있는데 아마 뭐 교수님들마다 다르실 거야.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근데 리하모니는 거의 작곡하는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거죠. 아마 재즈 피아노 할 때 아마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아마 많이 하는 것들이 동요 리하모니 많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요 리하모니 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시 때 그런 것도 받았었어요. 동요인데 간단한 동요의 멜로디를 하나 던져주고 그걸 발전시켜서 즉흥 작곡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견, 즉흥 작곡, 리하모니 다 하나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죠? 좋은 화성 진행과 그 안에서의 좋은 발전, 그 다음에 어떤 거? 본인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멜로디 메이킹. 이해되셨죠?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 블루스는 작곡생들한테는 뭐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 모든 악기하는 친구들 다 통틀어서 기본이죠. 그래서 뭐 보통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코러스에서 2코러스 정도 아마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왼손 컴핑 들어가면서 오른손 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교수님들 따라서 몇 코러스를 시키실지 모르니까 끊으실 때까지 본인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음에 대한 것들은 동화 그 방송들을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동화할 때 어떻게 치고 바로 메모리에서 그걸 제가 바로 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실 때 준비하는 방법들을 조금 바꾸셔서 그냥 내가 노트에 계속 써 나가는 식으로 청음 준비를 하셨다면 바로 즉흥으로 내가 듣고 바로 연주하고 듣고 연주하는 것들을 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Q&A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은 이제 Q&A를 하기 전에 제가 전통화성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전통화성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너무 미흡하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당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전통화성악이 서울 예대만 해도 조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화성악을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 학원 채널에도 보면 제가 이제 전통화성악 시험 팁이나 전통화성악 시험 풀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통화성악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기간에 완성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전통화성악을 그냥 뭐 그때그때 있는 뭐 간단한 내용들 몇 개만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시험 칠 때 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시험량이 굉장히 시험량이래. 시험할 때 보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책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내가 숙지를 해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뭐 학원 학생들한테도 추천해 주는 건 뭐냐면 전통화성악을 미리 준비를 해라. 왜냐면 지금 12월 달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화성악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자작곡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아마 되게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기간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모든 챕터에 대한 뭐 이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이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다 해내는 능력 그것들을 계속 종합 문제로 풀어내는 거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 유튜브 채널 그 카이스타 실용음악학원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미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입시생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들 5개를 저희가 좀 추려서 준비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그 서울예대 수시 합격생이죠? 한호국 학생 모시고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수시에 작곡 전공으로 서울예대 합격하게 된 한호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수시 합격하셨으니까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좀 행복합니다. 그래도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조금 이제 한호국 학생이 준비를 하면서 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오늘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하루 연습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연습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도 지켜봤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말쯤에 시작을 해서 네, 삼수를 하게 됐는데 네네.
재수 때까지는 하루에 연습량이 한 9시간, 10시간 네, 정도로 그쵸. 하루에 엄청 네.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삼수 때는 조금 연습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좀 진짜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실력이 느는지 좀 많이 이해도가 생겨서 연습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연습할 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또 하는 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사실은 그 입시 설명회를 계속 하면서 많이 했던 게 인터뷰, 면접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그 한홍국 학생도 아시겠지만 보통 입시공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입시곡 한 곡, 뭐 두 곡, 아니면 동기발전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시험장 가면. 그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거를 좀 엄청 깊게 해서 그쵸. 가져가야 돼서 그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준비를 하라고 하면 엄청 헷갈리고 그쵸. 잘못 준비해가고 좀 네, 그런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입시곡 이외에 뭘 어떻게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또 입시를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분이니까 조금 다른 입시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는지. 저는 일단은 작곡 전공은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입시곡 곡을 쓰는 거랑 이제 재즈 피아노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초견이랑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성학들 즉 전통 화성학이랑 재즈 화성학 이렇게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초경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이 초견을 어떤 대학교든 작곡은 무조건 다 봐요. 엄청 여러 가지 장르를 어떤 걸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초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입시곡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곡을 쓰는 스타일이 좀 다 다르긴 한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티브 곡을 여러 가지 찾아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장르가 있으면은 곡을 네. 나는 이런 느낌으로 곡을 쓰고 싶다 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곡을 여러 가지를 제가 다 혼자서 찾아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곡을 여러 가지 곡의 포인트들을 다 조금씩 따와서 제 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제 곡에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곡을 쓰고 그쵸. 하긴 뭐 작곡하는 친구들한테 뭐 습작이나 카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식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대가들의 곡들을 많이 들어보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게 뭐냐면 연습하실 때 혹시 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했다 좀 꿀팁 같은 게 있으실지. 연습했을 때 그러니까 좀 제가 삼수하면서는 4시간 동안만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4시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이제 좀 그 연습할 때 이제 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태도가 아니라 마인드. 이제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를 그냥 네. 숙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내 음악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시간에 쫓기면서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그리고 연습 일지를 써서 다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오케이. 연습 일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네요. 그쵸? 좀 계획 있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마 그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아직 음악 뭐 입시를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음악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 일단은 그냥 유경험자시니까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음악을 하면서 삼수를 하면서 재수 때까지는 한 번도 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삼수 때는 조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네.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연습하면서 항상 실력 안 느는 것 같고 제가 엄청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음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최대한 비우려고 하시고 포기만 안 하면은 언젠가 좋은 결과를 다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포기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음악을 하다 보면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고 음악을 하면서 가장 든 생각이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뭔가 빠르게 뭔가를 딱 보여줄 뭐 취업을 해서 뭔가 딱 월급을 받아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람이 또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적도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쭉 가다 보면 꼭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번에 합격 꼭 축하드리고 학교 가셔서도 꼭 좋은 음악가로 성장하시길 바라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K스타 뮤직 아카데미에 K-에이블 엔터테인먼트 계열사가 있는데요. 저희 K-에이블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시곤이 이번 11월 10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곤님을 좀 모시고 조금 작곡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거,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음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곤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에이블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 시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아무도 없어서 자, 지금 데뷔를 언제 네. 하셨죠? 11월 10일 날 나왔어요. 저는 곡 제목이 뭐죠? 지나간 계절이라는 곡으로 나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곡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먼저 11월 10일이면 이제 곡이 나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곡에 대한 얘기 먼저 조금 해볼게요. 지나간 계절이요? 네네네. 지나간 계절은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가사가 제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 네. 화면 가장- 좀 보시면서 가장 친한 친구 얘기를 담은 곡인데 그 네. 친구가 이별을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별 그 얘기. 네. 얘기들을 토대로 이제 가사를 써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본인 얘기는 아니시고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얘기 아니시고 믿어도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 드릴게. 그 11월 10일 날 이제 지나간 계절이란 곡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그 곡이 나오시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 곡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굳이 지나간 계절이란 곡으로 이제 컨택하셔서 네. 음원을 내시고 데뷔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지나간 계절이라는 곡이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저 스스로 처음으로 이제 저 스스로 만들어 본 곡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 곡은 꼭 제 첫 음원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약간 그러면은 있었어가지고. 아예 처음 쓰신 네, 곡인가요, 아예 그게? 처음 쓴 곡이에요. 그런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음원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목표가 이제 오늘 입시 설명에다 보니까 입시에 네. 관련된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래도 내가 대학을 가서 나중에 필드에 나왔을 때 뭐 활동을 해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데뷔를 하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음원을 제작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뭐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아, 많았죠. 그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상대하는 거? 네. 음악이 아무래도 아니라? 프로듀서의 위치라는 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고 네. 가끔은 이제 쓴소리도 해줘야 되고 네. 이런데 제 성격상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좀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좀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끌고 리더십 있게 행동하는 거. 네. 사람 맞아요. 네. 일보다 원래 사람이 가장 힘들죠. 그쵸? 자, 그러면 지나간 계절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계실 텐데 지나간 계절 한번 사랑해달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 이제 나온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음악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제 보실 것 같아서 네. 시고님도 이제 음악을 공부하시고 입시도 겪어보시고 하셔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혹시 음악을 공부하시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조언이나 그런 게 있으실지.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약간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춤하고 겁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좋은 음원은 나올 수 없고 네. 음악에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그 지나간 계절 되게 좋던데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저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정답도 없고 이게 맞는 음원이다 아닌 음원이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저 일단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미루고 피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전을 해라. 네.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라. 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고 데뷔를 하시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혹시 그 과정 중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았죠. 네. 뭐 저 음악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뭐 네. 대표님, 친구, 가족들이 막 등등등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음악을 하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월 달에 또 이제 네. 신곡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1월 달에 나오는 음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고요. 아직 네. 나오지 않은 곡이라 네. 그냥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번 곡은 남자 보컬 곡이었다면은 이번엔 여자 보컬 곡으로 준비를 자 했어요. 객원 보컬을 쓰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절절한 이별 노래고요. 겨울에 딱 듣기 좋은 발라드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은 오픈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너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라는 곡입니다. 너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 1월 정도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맛배기로 조금만 들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1월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저기 제목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너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 1월 달에 나오니까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지나간 계절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시고님 음원 나옵니다. 너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 절절한 여자 발라드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시곤님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유튜브 창에 시곤 치시면은 유튜브 시곤 오피셜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빨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지나간 계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1월 달에 나오는 너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상세하게 다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저희 K스타 실용음악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시청을 못하신 분들도 거기 댓글로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확인하고 다 상세하게 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혹시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시고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K스타 실용음악학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